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미국 검찰은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창펑자오 바이낸스 창립자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 검찰은 지난해 11월 창펑자오를 자금 세탁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산 자몽인 포멜로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평가를 마쳤다고 전해졌습니다. 외국산 자몽 포멜로가 국내로 들어오려면 병해충 위험평가 등 총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5단계의 문턱을 통과한 셈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들인데요. 이에 따라 2에서 3개월 이후면 포멜로의 국내 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 IPO 시장 최대어인 HD 현대마린솔루션의 공모가가 희망 가격 범위의 상단인 83,40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 들어 수요 예측을 진행한 일반 기업 20곳 중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처음입니다. 밴드 상단을 초과한 가격대의 주문이 훨씬 많았음에도 공모가를 시장 친화적으로 결정해서 일반 청약 흥행을 노리겠다는 회사 측의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전일 미증시에서 한동안 불안했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에 나서기도 했었고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물론 실적은 이변 없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규장에서도 주가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시간 외에서 급등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에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반등에 나서면서 시장도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한 주 동안의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역시나 한 주 중간에 이렇게 또 강사님의 시황을 들어야 이제 주 후반의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우선 오늘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내일장에 또 이 흐름이 이어질지도 궁금한데 오늘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도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저점을 좀 찍고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외로 한 13% 정도 테슬라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선물 지수도 괜찮은 흐름 그리고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도 2% 정도 상승이 나왔고 엔비디아도 뭐 10% 하락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빠졌죠. 절반 이상을 좀 되돌려 놓으면서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오늘은 수급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고요. 예전 같으면은 좀 쏠림 현상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현상도 별
별로 없었고요. 전반적인 업황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2,675포인트 딱 보시면 직전에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된 구간까지는 좀 왔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21선 자리가 위치했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를 과연 뚫어줄지,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이제 장 마감까지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될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항 자리가 한번 올 수 있습니다. 테스트 과정을 한번 거칠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내일 한번 다시 이 21선 자리 테스트 과정 똑같이 직전에 좀 매물대가 있는 구간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이런 자리를 이제 뚫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거래 정지였던 에코프로가 또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까지 좀 보게 된다면 이런 자리를 뚫고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희망적인 부분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내일 시장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사님께서 특별히 준비해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5월 달에 준비해야 되는 게 좀 이르죠. 근데 다음 주 5월 1일이 또 근로자의 날로 휴장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출연하지 않고 특별 강의 방송을 준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5월 달에 봐야 할 주요 이슈, 이벤트들과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이르지 않고요. 지금이 정말 딱 5월장을 준비하기에 최고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조를 좀 회복하면서 한미반도체도 덩달아 좀 반등이 나타나는 흐름이 보여졌고요. 또 변압기 관련 종목도 나와 있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와이즈버즈는 29%대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종가 형성이 됐고요. 재룡전기, 세트르가이는 18% 넘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포스코 퓨처엠부터 짚어볼 텐데, 전일 테슬라가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했죠. 2차 전지 업황 부진 속에서 이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1분기 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8%대 상승 마감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에서 AI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한미반도체가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취득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8% 넘는 상승 마감이 보여졌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AI 종목들 상승에 영향을 받는 재룡전기이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장 막판에 탄력이 강하게 확대가 되면서 18% 넘는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첫 양산 위성인 초소형 군지 위성 1호가 임무궤도에 안착을 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이 위성은 국내에서 양산되는 첫 번째 위성인 만큼 이번 발사를 통해서 세트르가이가 중소형 지구 관측 위성 분야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을 받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18% 넘는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올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기술을 적용한 광고 부문에서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외신 보도에 따르면 또 미국에서는 스레드가 X보다도 일일 사용자 수가 더 많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석들의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 막판에 강하게 시세 보여지면서 29%대 상승 마감이 보여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궁금하신 건 따로 없으세요? 있습니다. 아, 네. 자, 말씀해 주세요. 한미 반도체를 제일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미 반도체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최근에 뭐 반도체 업종 지금 시장에서는 뭐 빠질 수 없는 매일 하스탁 5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 업종이고 오늘도 역시나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흐름이 좀 좋았고요. 또 이슈가 있었던 내용은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한 뭐 자사주 매입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반도체 업종은 저도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을 계속 하게 됩니다. 뭔가 좀 더 큰 호재 내용이 있으면 또 올라가겠지만 글쎄 아직까지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료 소멸이 될지 아니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만들어 줄지는 내일이 좀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에코프로가 이제 상장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좀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면 반도체 쪽이 조정을 좀 받고 또 반대로 이제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 반도체 쪽이 오르는 그런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업종이 조금 더 좋긴 했습니다만은 모든 시장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 일단 보유하신 분들 저가 정도에서 좀 보유하신 분들 올해 초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 의견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최근에 뭐 한 달 이내에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상승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인데요. 지금 반도체 업종 중에서 가장 좀 대형주 중에서는 강했던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올해 초부터 올라간 것만 하더라도 지금 뭐 6만 원대에서부터 2배 이상 올랐고요. 작년 초부터 한다면은 거의 10배거 이상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뭐 좋은 종목이니까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지금 구간에서 내가 접근을 해서 매수해야 되냐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20일선 자리는 뭐 유지하면서 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계시진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아마 요 고점 자리 15만 원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는 또 강한 거래 대금이 좀 동반돼야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에 따라서 뭐 좀 더 뚫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점에서 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규 매수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일단 상승시마다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부지런히 차익 실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고요. 또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장이 아닌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될 때 이어서는 아무래도 포스코 퓨처엠을 또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또 대변을 하는 입장에서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2차 전지 관련주 많이 물려들 계시고 뭐 제가 종목 상담했었을 때도 좀 여러 분들이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실적 발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실적 발표 아침에 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시간외로 이제 10% 이상, 뭐 13%까지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이냐, 뭐 바닥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더 안 좋아질 내용들이 뭐 딱히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서 이제 갑자기 급반등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업황이 살아나려면 특히 이런 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은 업종이 아니잖아요. 2차 전지라는 이 사업 업종이라는 분야가 쉽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군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대형주 쪽의 움직임이 좀 살아나면서 저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지지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테슬라 주가가 시가 자리를 유지하면서 참
잘 마감하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예전에 나왔었던 뭐 모델 3 모델보다는 모델 2 저가 모델로 이제 승부를 본다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이 수요가 찼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찾기 위해서 이제 저가 모델로 이제 매출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뭐 LFP보다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 특히 이제 삼성 SDI 쪽도 그렇고 뭐 LG 엔솔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쪽으로 좀 많이 돌리고 있는데 이런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새롭게 나오는 제품들 이런 게 개발이 좀 돼서 좀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서서히 모아가도 될 만한 구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에 역시나 좀 차트를 봤었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방에 대한 지지가 잘 나와주고 있어요. 뭐 물론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25만 원대를 잘 지지해주고 있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고점으로 뚫고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35만 원짜리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오늘 시가 자리를 좀 지지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하고 내일 만약에 이제 에코프로가 상장을 했었을 때 에코프로가 이 에코프로 쪽으로 이제 거래가 좀 되면서 이거를 좀 팔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더 사야겠다라고 하는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올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인데 비교를 해봤을 때 에코프로 이제 거래 정지 당하기 그 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위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보다 가격이 좀 높아져 있으면은 이거는 따라잡아야겠다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순전히 에코프로에 대한 내용으로만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쪽은 저는 지금부터 비중을 뭐 크게 담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서서히 좀 비중을 늘려봐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종목을 노리고 있다면 가격적인 조정을 보일 때마다 이제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변압기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한 번씩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변압기 쪽은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하기도 하고 뭐 AI 관련주 쪽이라도 엮이고 뭐 구리 쪽도 관련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뭐 통합적인 면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 나오면서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역시나 좀 좋은 실적 나왔고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78%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해서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글쎄요, 지금 올해 이제 3월 달에 2만 원 정도 부근에서 지금 6만 원입니다. 지금 2달 전 가격 대비해서 3배 높은 가격에서 지금 더 여기서 뭔가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변압기 관련주 쪽에 뭐 여기서 무너질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변압기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더 높은 가격에서 따라가는 건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수익 대비 손실이 좀 크게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좀 보유해야겠다.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뭐 조정 시에는 뭐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신규 매수만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신규 매수만 조금 조심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종목은요. 와이즈버즈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타의 실적 발표도 좀 앞두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메타가 일단 뭐 스레드 좀 나오면서 출시가 되면서 스레드 써보셨나요? 저는 안 써봤어요.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또 안 쓰시군요. 네. 젊은 분들이 이제 스레드랑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 좀 많이 쓰시는데 트위터가 이제 또 유료화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레드 쪽으로 좀 옮겨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관련 이슈 뭐 틱톡법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 통과가 이제 바이든의 결정이 좀 남았는데 뭐 아마 올해 안에 좀 늦은 시간에 결정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슈들은 아직 좀 남아 있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비슷한 이슈로 한번 하스닥 5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는데 그때는 좀 조심을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준 게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동반이 좀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뭐 의견 자체는 지금 당장 이게 뭐 매출로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기보다도 이제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수급적으로 오늘 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잖아요. 코스닥, 코스피, 외국인 기관 다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 이슈로 좀 상승한 게 있다. 물론 관련주들도 대부분 다 상승 마감했고 시간 내로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직전 다음 저항대 자리를 뚫어줄지는 저는 조금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직전 저항대 자리를 한번 좀 잡아드릴 테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좀 청산 자리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YG버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800원에서 한 1,750원 구간이 좀 대략적으로 저항대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 시장 흐름이 아침에 시가 갭 두고 나서 굉장히 좀 빠르게 차익 실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쏠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종목들은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오거나 시가 갭이 좀 크게 떴었을 때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추가적인 내용 이슈들이 좀 나오기가 좀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일 정도에는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직전 저항대를 좀 돌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 저항대 직전에 좀 수익 실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볼 텐데, 자, 세트레가이가 좀 남아있는데요. 이 종목은 단발적인 상승일지 연속성이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좀 위성 관련주는 예전에 이제 뭐 누리호 이런 거 이제 발사했었을 때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지. 그 외에는 좀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만 많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성을 쏘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냥 위성 쏘는가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안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5G, 6G를 넘어가서 일단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통신 서비스를 많이 쓰려면 저궤도 위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매출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게 이 위성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 세트랙아이를 저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다른 이제 위성 관련주, 안테나 관련주에 비해서는 충분히 좀 다른 영역까지도 하고 있는 기업이 세트랙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오늘 급등이 나서 18% 급등이 나왔고 지금 1,000억 가까이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뭐 개인분들이 따라가긴 조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올 하반기 이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앞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이 위성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보셔야 될 종목은 세트라이크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1차적으로 매수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요 4만 원대, 4만 5천 원대 정도 이 정도 가격이 한번 내려오게 되면 한번 매수 구간으로 노려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적인 악화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한 두 번 정도를 한 3만 7천 원 정도로 잡아보신다면은 아마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까지도 보시기에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위성 관련 이슈들은 계속 나올 수 있고 앞으로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들 분석이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금종 강사님의 방송을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5월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세린 메이라는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5월장 좀 대비를 탄탄하게 하고 싶은데 오늘 네. 내용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강의 내용은 5월 달에 이제 주요 이벤트들, 증시 이벤트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관련주들, 뭐 테마주라고도 하죠. 이런 걸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뭐 강의 내용 자체 뭐 이렇게 기법 강의는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은 걸 알려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이런 일정이 있으니 이런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그냥 종목을 찝어서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강의 내용을 5월 달에 봐야 될 뭐 이벤트로 지금 준비를 했고요. 일단 관련주에 대해서는 일단 체크를 해 두시고 이런 종목들이 내 매매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 첫 번째는요. 5월 1일 우리도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고 물론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뭐 주요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은 좀 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많이 휴장을 하고 이때는 이제 골든 위크 또 뭐 노동절 기간이라서 중국이나 일본인 분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카지노 관련주 쪽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쪽 그리고 호텔 쪽이 되겠죠. 그래서 미용기기 관련주도 최근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종목들을 좀 몇 종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카지노 관련주 쪽에서는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토비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호텔 쪽은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이 종목들은요 뭐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도 있고 아닌 종목들도 있는데 그 차트를 보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실리콘2 이거는 이제 화장품 관련 쪽인데 실리콘2, VT 토니모니 그리고 J2K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용기기 관련주 쪽에서는 비올이라든지 원텍 그리고 KNR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종목들이 좀 많아서 빨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GK에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하방 쪽 지지를 해주고 있고 자, 61선 자리를 잘 지지해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 나와주고 있고요. 이런 저항대 자리를 좀 아직 못 뚫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뚫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파라다이스 마찬가지로 역시나 하방 61선 자리 이런 자리들은 이제 실적선 61선이 실적선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런 자리를 턴해서 올라왔어요. 업황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조정을 좀 받았었던 주가가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올라와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는지 직전에 한 15,000원에서 15,500원 정도 구간을 뚫어주는 자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원랜드는 뭐 내국인 관련주 쪽이라서 아직 크게 좀 반등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점 바닥권은 잘 유지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올라오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1선 정도는 올라오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비스는요, 이제 그 카지노 모니터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잘 되면 당연히 모니터 교체 시기가 올 거고요. 거기에 따른 매출 증가가 나올 수 있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좀 오랫동안 좀 박스권을 가지고 있고 거래 대금이 거의 없는 종목이에요. 오늘도 한 10억 정도, 13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단기로 매매하시기는 좀 어렵고 좀 나는 성장성이라기보다도 안정성을 좀 보면서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호텔 관련주 쪽으로는 롯데관광개발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뭐 저항 자리 역시나 좀 10,000원대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좀 밀리긴 했어요. 근데 뭐 중국인들이 지금 제주도에 많이 온다 그렇게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쉽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항대 라인을 좀 돌파하는 구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좀 시간을 두고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한번 고점 자리 돌파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노동절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재료 소멸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요 10,000원대 자리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호텔 업종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매출이 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반등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마성을 볼 수 있는 롯데 관광개발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쪽 요즘 매출 괜찮죠. 실리콘2 이 종목도 지금 계속 우상향하면서 신고가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 좀 계속 쉬어가는 기간도 좀 거치고 있고요. VT도 제가 또 공략주로 드렸을 만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오늘도 역시나 신고가 자리 부근에서 유지해주면서 잘 머물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해외 매출 역시나 좀 잘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좀 신고가 자리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리모니 역시나 신고가 자리에서 약간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좀 장기로 보시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일정이 끝나고 나면은 재료 소멸로 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J2K 바이오 이 종목이 좀 갑자기 급등했는데 신규 상장주입니다.
화장품 원료 납품하는 회사인데 오늘 거래 대금도 800억 정도 들어오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보호 ES 물량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기간 확인하셔야 되고 좀 여유가 있다. 그리고 보호 ES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21선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으로 한번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비올도 역시나 수출도 괜찮고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직전 저항대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어요. 이런 저항대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 없이 잘 기간 조정만 거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 고점 부근 정도까지는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택도 21선 자리는 잘 지지해주고 있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좀 잘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이런 자리에서 11,000원대 돌파하면서 시세를 한 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 KNL 시스템은 역시나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주의 좀 무서운 점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계속 흘러서 내려가게 되는 패턴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확실하게 21선 정도라도 안착을 하는 자리를 보셔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거래 대금이 좀 크게 터져준다면은 확실하게 상승할 수 있는데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에서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좀 될 수 있어서 꼭 보호에서 물량 풀리는지 그리고 언제 풀리는지 얼마 정도 풀리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FOMC 발표가 있습니다. 2일 날이에요. 5월 2일 날 발표가 있고 여기서 금리 동결은 거의 뭐 확실시 돼 가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나 돼야지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못 잡겠다, 2% 택도 없다, 올해 가능성 없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얘기해버리면은 우리 시장도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죠. 거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금융주 쪽을 보실 수 있는데 약간 좀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이에요. 자, 그리고 푸른저축은행도 역시나 은행 주주긴 하지만 좀 테마성을 좀 띠는 종목이고 보험주 쪽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보험주 쪽에서도 일단 뭐 급등 시세가 좀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이제 롯데손해보험 이것도 최근에 좀 이슈, 지금 매각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종목들 제주은행 역시나 좀 보시면 아직까지는 이런 박스권 자리를 뚫고 나서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자리를 아직 지지해주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물량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왔었던 물량들 있죠.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뭐 FOMC 회의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략하시기보다는 한번 노려본다면은 이런 직전에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들, 이런 자리 부분에 내려왔을 때 한번 노려보시고 이제 이런 자리들이 이탈됐었을 때 손절 라인으로 대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어떻게 매파적인 내용이 나올지 아니면 뭐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좀 홀짝 매매가 될 수 있어서 비중을 크게 담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푸른저축은행은 좀 이등주 개념이라서 일단 매매를 하신다면은 제주은행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롯데손해보험 최근에 좀 매각 이슈 관련으로 이런 저항대 자리 뚫어지면서 거래대금 터졌죠.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험주긴 합니다만은 약간 이렇게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은 뭐 어떤 이슈를 갖다 붙이더라도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도 거래대금이 한 400억 정도 터졌는데 눌림목을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거래대금이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이하로 좀 떨어지는 구간에서 눌림시 거의 한 3,500원 정도 요 부분에 내려와 준다면은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롯데손해보험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2월 7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7일 날 그리고 7일 날 온라인 스페셜 이벤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새로운 제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아이패드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새로 나온 지 이렇게 신제품 안 나온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관련주 쪽, 애플 관련주 쪽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AP 시스템 그리고 LG 이노텍, 뭐 OLED 관련주 쪽으로 보실 수도 있고, 뭐 LG 이노텍은 뭐 유명한 애플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쪽이 한번 또 이슈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련주 쪽으로 한번 좀 체크해 봤었을 때 AP 시스템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P 시스템 최근에 좀 고점 계속 뚫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지금 OLED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OLED 업종 좀 상승세 좀 나오지 않을까. 우리 파리 올림픽 앞두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가전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예전에 쓰던 제품들 OLED로 좀 교체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 뭐 그런 그게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OLED로 대형 OLED로 많이 교체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LG 이노텍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LG 이노텍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11% 정도 급등 나왔는데 대형주들이 이렇게 저점에서 강하게 거래대금 싣고 나오는 거는 나쁘지 않다. 추세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유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난 대형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LG 이노텍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 시스템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선 시스템도 역시나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다가 윗꼬리에서 달고 좀 내려왔는데 이런 자리들 여기다 급등한 이후에 좀 기간 조정 거치면서 자, OLED 관련해서는 이슈들이 좀 하반기에 좀 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XR이라든지 삼성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출시 예정에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소개가 되는 일정이 좀 있어서 선 시스템도 일단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볼게요. 8일 날 바이오 코리아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차세대 신약 플랫폼이나 당뇨 그리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의료 AI에 대한 기술이 공개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4월달에 많이 조정을 좀 거치면서 이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한 종목씩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관련주 쪽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비만 치료제 쪽은 뭐 펩트론이라든지 이멘티지랩 삼천당 제약, 한국 BNC 이런 쪽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다음은 의료 AI 쪽은 루니카, 뷰노, 딥노이드,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이 의료 AI 쪽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주 쪽을 좀 체크해 봤었을 때 자, 펩트론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달 초반에 굉장히 좀 하락세를 많이 보였었는데 여기 차트 보시면 4월 초에서부터 쭉 밀렸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제 뚫어주는 구간에서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펩트론도 일단 저점을 좀 만들고 있고 저항대 자리 뚫기 전이고 인벤티지랩 역시나 좀 저점을 만들고 있는데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강한 시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꼭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오늘 좀 수출 관련 이슈로 좀 다시 한번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급등한 이후에 눌림목 자리 잘 받았어요. 하방에 대한 지지 잘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고점 자리까지 지금 악성 루머로 인해서 좀 빠지긴 했는데 사실 묵은이라 하니까 다시 한번 절반 정도 이상 상승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한국 BNC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의료 AI 관련주 많이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왜 안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한 해 굉장히 상승폭이 컸는데 올해는 계속 주구장창 하락만 하거든요. 이거 의료 AI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왜 이거 계속 밀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의료 AI 쪽에서는 지금 금리 쪽도 마찬가지지만 매출적인 부분에서 예상 컨센보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좀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좀 반등해야 될 타이밍인데 아직까지 그러진 못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조금 두고 보신다면은 올해 하반기에서부터 흑자 전환되는 종목들이 좀 하나둘씩 나올 수 있거든요. 원래는 3분기 정도를 기대했는데 4분기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이벤트로 좀 급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좀 역별인 종목들은 일단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에서 일단 AI 중 대장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 AI 쪽의 대장주로 보고 있는데 21선 자리까지는 올라왔지만 61선 자리까지 확실하게 올라오는 거 보고 매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뷰노라든지 그리고 딥노이드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도 다 차트상으로 우하향하고 있고 역별 종목들인데 단연코 대장주는 저는 루닛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루닛이 먼저 반등하는 걸 좀 보고 상승하는지 보고 다른 종목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12일 날 슈퍼컴퓨팅 컨퍼런스가 열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차세대
AI 솔루션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제 HBM 관련주 쪽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오테크닉스, 삼성 관련주 쪽, DI, 유니셈, YIK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오테크닉스도 아직은 뭐 이런 자리들 시세가 좀 괜찮게 좀 지지가 나고 있어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한데 정고점 이상 넘는 거를 좀 바라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DI도 지금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 시마다 일단은 매도 관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니셈 여기서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올 때 일단 단타로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지만 길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IK도 오늘 너무 급등했죠. 이런 보유하신 분들 영역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런 내려왔을 때 한번 매수를 관점으로 보시지 고점에서는 따라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언제나 이 이슈에 앞서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또 5월 일정에 맞춰서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 도움 많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5월 시장도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지난 종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강사님이 지난주에는 특별히 2번을 출연해 주셨는데 두 종목이 다 이렇게 또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럴 거면 일주일에 5번 출연해주면 5종목이 다 잘 가지 않을까라는 욕심도 좀 생기는데 일단 종목들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VT, TNL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서는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받쳐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TNL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처 치료제 쪽인데 이제 뭐 이런 상처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접합 부위를 붙이는 이제 패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요. 좀 ODM 받은 제품 중에 이제 여드름 패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기보다도 이제 수출에 의해서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회사 패치제가 미국 슈퍼볼 광고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이걸 좀 그때 한번 말씀 좀 드렸었고요. 뭐 원달러 환율 수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좋게 말씀을 좀 드렸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4월달 시장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느낌을 좀 받지 못하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거래대금 많은 종목을 좀 좋아하는데 시장에 대비해서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종목들, 좀 실적이 좀 받쳐주거나 이런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없어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좀 올라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21선 자리도 꺾이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공장이 생산 공장이 24시간 돌아간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고점 돌파까지는 한번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 공략주로 드렸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저희가 저점에서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을 하시되 어느 정도 일부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은 조금 더 추세를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종목은 VT입니다. VT도 역시나 물론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계속 또 신고가 자리를 돌파하고 있죠. 화장품 관련주 쪽인데 이제 뭐 매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월
첫째 주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고 나서 뭐 이런 테마적인 이슈, 물론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면은 일단은 추가 정기 상승에는 일단 물량을 좀 정리하시면서 일단 남은 현금을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궁금하시죠? 그런 종목들은 저희 방송에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공략주로 드리기도 하고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꾸준하게 이런 좋은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우선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선익시스템입니다. 삼성 SDI와 OLED 연구용 증착기 공급 계약이라는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시스템 공개가 됐는데 이 종목이 바로 그 이제 좀 오를 만한 그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들려주실까요? 네, 선익 시스템 원래 OLED 쪽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뭐 선익 시스템 많이 알고 계신데 예전에 뭐 메타에서 이제 그 비전 프로 나왔을 때 관련주 쪽으로 많이 상승이 좀 나왔었고 뭐 지금 이제 OLED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OLED 대형 OLED가 많이 판매될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출시되는 이런 TV들은 대형 OLED로 교체될 시기가 왔고 뭐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 뭐 거기서부터 이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물론 이번에 이제 그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좀 저조한 부분에서 애플 주가도 좀 밀린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헤드셋에 대한 부분은 포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그게 애플이 됐던 삼성이 됐던 뭐 또 구글이 됐던 이건 그 헤드셋에 대한 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패널 자체가 이제 OLED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요에 대한 증가, 투자도 계속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뭐 매출 증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우시 법인하고 OLED 디스플레이 연구 증착 장비 납품 계약을 좀 맺은 것도 호재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아까 강의 시간 제가 준비한 게 이만큼 있었는데 그거 다 하면은 다음 시간까지 넘어가야 돼서 일단 좀 끊었습니다. 그런 다음 내용들은 또 저희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삼성에서 XR 헤드셋을 5월 달에 다시 한번 구글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또 관련된 이슈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선 시스템 한번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미 좀 OLED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 법인 쪽하고는 일단 급등이 했었던 내용들이 그 내용으로 급등을 한번 했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게 아니고 기간 조정으로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37,500원 이런 자리들을 잘 지지해주면서 일단 거래 대금 없이 그냥 횡보했다는 거는 여기서 계속 물량을 좀 받쳐주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거래 대금 터진 게 2,000억이에요. 2,000억 넘게 터졌고 그 전날에도 한 1,000억 이상 터져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 물량들이 뭐 음봉이 길게 빠져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OLED 관련주 쪽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한번 공략주를 잡아야겠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오늘부터 좀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증가를 해주면서 반등해주는 시세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뭐 고점 부분에서 어떤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하면서 안정적인 매매를 하셔야겠죠. 이런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좀 더 끌고 가셔도 되겠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진입하는 자리라서 일단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공략에 대해서는 저희 방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선익 시스템이 공개가 됐는데요. 추후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전략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금종욱 강사님의 방송을 꾸준히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반등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의 1타 강의는 5월의 이벤트들과 함께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선익 시스템이었죠. 추후의 주가 흐름 그리고 전략은 앞으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